제가 얼마 전에 올린 수능 100일 영상에서 계획표 첨삭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설문 양식에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를 제가 질문으로 넣어놨습니다. 제 예상보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사실 좀 놀라긴 했는데요. 제가 한 가지 더 놀랬던 점은 집중력에 관한 질문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작년에 저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 시기에 집중력이 진짜 많이 떨어지고 공부에 몰입이 안 돼서 괴로웠던 기억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원인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훈련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집중력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 뇌의 작용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이후에 나올 훈련법이 제대로 이해가 가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만 들어주세요.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뇌에는 편도체랑 전전두피질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. 이 중에서 편도체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활성화가 되는 부위입니다. 예전에 우리가 원시인일 때 맹수의 위협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활성화가 되던 부위였어요.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생존과 직결되는 부위였던 거죠. 한편 전전두피질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부위입니다.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필요한 부위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럼 여기서 편도체랑 전전두피질 이런 복잡한 얘기를 대체 왜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. 그 이유는 이 둘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두 부위는 하나가 활성화되면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비활성화된다는 특징이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집중이 안 되는 건 내가 불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편도체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부에 필요한 전전두피질이 지금 비활성화된 상태라서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. 결국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주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.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. 이 방법들은 제가 수험생일 때 실제로 실천해서 효과를 봤던 방법들이니까 한번 실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거예요. 일단 내가 집중이 안 되고 있구나 라는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제가 썼던 방법은 바로 포스트잇에다가 정자를 그리는 거였습니다. 저는 매일 아침에 공부 시작할 때 책상 한쪽에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놓고 집중이 흐트러질 때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인지할 때마다 정자를 그렸습니다.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내가 오늘은 몇 번이나 집중이 깨졌나 그 횟수를 체크해보는 거죠. 이때 핵심은 집중 안 되는 횟수를 억지로 줄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. 그냥 나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모은다고 생각을 하시고 숫자만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. 사실 지금 집중이 안 된다는 건 마음이 많이 지쳐있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내가 의지력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나 이거 집중 못하는 횟수를 줄여야지 생각한다고 해서 이 횟수가 줄어들지 않아요. 그래서 그냥 편하게 오늘은 20번 정도 집중이 깨졌구나 이걸 데이터를 모은다는 느낌으로 체크만 해주시는 겁니다.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객관적으로 내가 내 상황에 대해서 인지만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집중이 깨지는 횟수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포스트잇 하나 옆에 두시고 이거를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로는 요가입니다. 이거는 제가 하루 공부를 다 끝내고 집에 오면 꼭 해줬던 루틴 중에 하나였거든요. 사실 요가하면 거부감부터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원체 몸이 뻣뻣하기도 하고 요가 자체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. 근데 하루 종일 공부만 하면서 앉아만 있다 보니까 몸이 좀 뻣뻣하게 굳어가는 것 같아서 스트레칭 목적으로 처음에 요가를 좀 시작을 해봤어요. 근데 오히려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효과가 더 큰 거예요. 요가라는 운동 자체가 하루 종일 긴장되어 있던 몸 자체를 좀 이완시켜주면서 호흡에 계속 집중하게 해가지고 머리를 좀 비워주는 효과가 있거든요.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불안감에 휩싸여 있던 뇌가 이때 잠깐 쉬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. 이 요가를 길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. 유튜브에서 5분이나 10분짜리 초보 요가를 매일 꾸준히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이 요가를 끝내고 나면 몸이 나른하게 이완된 상태이기 때문에 밤에 잘 못 주무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꽤 많이 되실 거예요. 자, 3번째로는 존투 트레이닝입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방법이기도 한데요. 이 존투 트레이닝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심박수를 기준으로 존 1에서 존 5까지를 나누거든요. 존 1일수록 저강도 운동이고 존 5일수록 고강도 운동입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존 2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% 정도에 해당하는 구간을 유지하면서 운동하는 중저강도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대표적인 예로는 사이클이나 가벼운 조깅 같은 게 있습니다. 그러면 존투 트레이닝을 하면 대체 뭐가 좋냐? 그 효과는 크게 2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존투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게 되면 같은 강도의 운동을 하더라도 심박수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가 않아요. 그래서 감정의 동요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. 사실 불안감 같은 감정들이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뇌에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심박수가 안정되면서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감정도 점점 안정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.
그리고 두 번째로 이 존2 트레이닝은 체력을 길러주는데도 탁월합니다.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존1에서 존5까지 강도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그 중에서 존2에 해당하는 구간이 가장 체력을 빨리 늘릴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면 이 존2 트레이닝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자, 그러면 존2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내 존2 심박수를 구해야 하는데요. 존2 심박수를 구하는 공식은 220 빼기 나이 곱하기 0.7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14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존2 심박수를 알았다면 운동을 하실 때 내 심박수가 이 존2 심박수 부근에서 유지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. 이 존2 심박수보다 내 심박수가 훨씬 높다면 운동 강도를 좀 낮추셔야 되고 이 존2 심박수보다 내 심박수가 더 낮다면 운동 강도를 조금 높여주셔야 돼요. 그래서 만약에 조깅을 하신다면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거나 늦추거나 조절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사이클을 타신다면 사이클 페달 돌리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하거나 늦추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근데 내 심박수를 체크하려면 사실 스마트워치가 필요하긴 하거든요. 근데 어차피 우리는 심박수만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뭐 만약에 워치가 없으신 분들은 비싼 거 사실 필요 없고요.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되는 거 그냥 심박수 체크 기능만 있는 거를 사시면 됩니다. 이 존2 트레이닝은 앞서 말한 두 가지 방법보다는 시간이 조금 들어가는 편이긴 해요.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효과를 봤던 방법이기도 합니다. 공부할 때 체력도 많이 좋아졌고 심리적으로도 감정의 변화폭이 엄청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중간에 불안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번에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 카페를 조금 일부러 먼 곳으로 잡아놔서 공부가 끝나면 자전거를 타고 집에 오거나 혹은 가볍게 조깅을 하면서 집에 오는 방식을 택해서 꾸준히 해줬습니다.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과 함께 이 존2 트레이닝도 웬만하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원인과 그 해결책 3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. 원리까지 설명하느라 내용이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. 만약에 이해가 잘 안 가신다면 일단 해결책만 기억하시고 하나씩 실천하는 데에 포커스를 더 주세요.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, 아무리 많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를 내가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지식이나 다름없습니다. 서툴더라도 내가 직접 그거를 실천할 때 내 발전이 일어난다는 거를 꼭 명심해 주세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